집값이 올랐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디는 얼마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떤가요? 나의 자산은 오르고 있는가요? 이렇게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어서 빨리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데 마음만 앞서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경매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매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점차 그 금액을 늘려나갔으며 시세 차익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경매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를 경매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부동산 경매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사를 통해 맡기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보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정해진 감정가가 최초 매각기일인 입찰하는 날의 최저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3억이라면 처음에 입찰하려는 사람들은 이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적어내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감정가는 미리 조사한 후에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시기에는 현재 시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정가는 일단 현재 시세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세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경매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능한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일반 매매나 금매 가격보다 비싸다면 굳이 경매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찰이 되어서 법원은 입찰 날짜를 다시 새로 정합니다. 이때 최저 가격이 20에서 30%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 감정가 3억의 최저 가격이 유찰되면 2억 1천으로 떨어지고 또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되면 1억 4,700의 가격으로 입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물건을 검색을 잘 하시고 시세를 정확히 판단한다면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복잡한 권리관계인 특수물건의 경우는 여러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결만 한다면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부동산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액으로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온전히 내 돈으로만 매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조건에 따라 부동산 매입의 결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대출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은행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고 은행에 따라, 지점에 따라, 판매자에 따라 모두 조건이 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인 경락잔금 대출은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에 A라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70%인 2억 1천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넘긴 후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은행이 적어도 2억 1천에는 팔릴 것이라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부동산 A를 경매로 2억 5천에 낙찰받았다면 은행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을 85% 정도인 2억 1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싸게 샀을 뿐이지 역시 2억 1천에는 팔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대출 레버리지와 함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은행은 경락잔금 대출을 안전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를 합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대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아직까지 경락잔금 대출은 무리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이 하는 경우에는 규제와 상관없으니 지역에 관계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감당 못할 정도로 과한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면 부동산 구입에 들어가는 초기 자금을 줄일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을 만들어줍니다. 생애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듣기만 하다가 순식간에 도장을 찍게 되고 계약 서류를 나눠줍니다. 마지막에는 1억 원의 공제 증서를 받게 되죠. 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거래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이 없다면 이 과정에서도 간혹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를 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뉴스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를 통한 거래는 국가기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법원이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매각까지 마무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입찰가를 잘못 써서 고액 낙찰의 경우나 폐찰의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은 사기를 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경매를 공부하고 경매의 진행 과정을 숙지하며 경매 물건을 고르다 보면 부동산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동산 기본 지식은 물론이고 집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자연스레 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매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지식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매를 시작으로 매월 100만원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달라진다.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